말하라고 해서의 기자회견에서도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남발을 했습니다. 남발을. 나토가 러시아 국경 지역에 이렇게 좀 진출하게 되면 내가 푸틴 입장에 있어도 이것은 좀 슬픈 일,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다. 혹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중국에서는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한 것을 지지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종전에 대한 지침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혈맹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군 파병이 주는 의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제 보장이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 그냥 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국정원이나 해서 파악하고 있기에는 정말 이 전쟁은 지금 누가 더 승기를 잡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정말 48시간 혹은 24시간 안에 전쟁이 끝날 거냐, 혹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승기를 잡고 있는 건데, 먼저 승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종합적인 판단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측 공개 자료, 그리고 러시아 군의 공개 자료, 여타 서방에서도 전쟁 3년째 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국민적 의지와 여론이 보다 강한 러시아가 전 전선에 걸쳐서 전장 주도권을 확립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 또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소한 500 혹은 6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영토를 점령을 해서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수준에서의 일부 주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곧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어리석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싸잡아서 민주당 전체를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4시간 이내 전쟁을 끝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로드맵은 대략 6개월 정도. 사실 6개월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전쟁도 총 전쟁의 기간이 대략 3년이고, 그 중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휴전협상이 논의가 시작됐고, 그 휴전협상 착수 이후에 2년 만에 사실은 정전협상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SNS 수단이나 정부 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기술 진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끝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이 되었건 혹은 6개월이 되었건 빠른 종식을 주장하는 트럼프 이제 2기의 입장은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쟁 평화협상,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다양한 쟁점들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누군가에게는 그 단순화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너무 불리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할 건데, 그 전제 조건은 평화협상 플랫폼에 러시아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 과거에는 평화협상 플랫폼도 물론 잘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가해자 러시아는 평화협상 플랫폼에 참석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가 참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렌스키 대통령도 이제는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총량, 무기전 총량을 획기적으로 축소를 할 거라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임기 4년 동안 임기 4년에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씨름을 했죠. 정확하게는 푸틴 대통령과 씨름했고, 그의 임기 말에는 김정은하고도 이제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영토를 뺏기지 않고 잘 싸우고 버텨온 건데, 문제는 트럼프 신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캠페인 시절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또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미국 경제도 좋지 않은데 우크라이나에
도울 이유가 명분이 없다. 올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계기는 오는 5월 9일 전승절, 젠바베디라고 러시아말로 젠바베디, 승리의 날 혹은 전승절 80주년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늘 전승절은 중요했지만 올해 전승절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첫 번째, 전쟁이 너무 길어졌는데 러시아가 달성한 성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입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승리 선언을 이기지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 그것이 올해 전승절 80주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의미의 80주년. 그래서 러시아는 구구들 걸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는 5월 9일 전승절 때 비록 완벽한 승리는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르스크는 완벽하게 영토 탈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선언을 하는 그 자리에는 물론 서방 국가 리더들은 거의 오지 않겠죠. 온다 하더라도 뭐 세르비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 에너지 자원이 너무 갈급한 이런 유럽의 지도자들 정도가 참여할 거고, 대부분의 70, 80개국이 넘는 글로벌 사우스, 중동, 아프리카, 남미 권위주의 진영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군이 열병식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김정은의 방로를 의미하는 것이냐, 혹은 북한군의 이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는 것이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동맹 관계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성전에 함께하고 있는 혈맹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승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계기에 승리 선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월 9일이 될 때까지 춘계 대공세, 봄 대공세를 엄청나게 강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타격을 줘서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켜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북한대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은 파병, 더 많은 무기 공급을 통해서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잘 기여해서 러시아가 승리 선언할 때 그래도 뭐라도 숟가락을 얹어서 그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북한, 전략적 지위 같이 상승하고,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뭐 2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대등하게 앉아서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때, 그것은 또 북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전승절이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정치적 계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자기한테 좀 유리한 대통령이 오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런 상황에서 또 나름의 방식으로 유리한 상황을 확 끌어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조금 있다고 뉴스가 생겼어. 두 사람 간에 또 상남자 브로맨스가 있었고, 또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당선인 개인적으로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주 호의적인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푸틴 대통령 이름을 제일 많이 말했어요. 네, 첫 번째 푸틴. 공개 기자회견 때. 그리고 최근에 말하라고 해서의 기자회견에서도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남발을 했습니다. 남발을.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토가 러시아 국경 지역에 이렇게 좀 진출하게 되면 내가 푸틴 입장이었어도 이것은 좀 슬픈 일,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러시아나 혹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지원한 중국에서 하는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한 것을 지지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종전에 대한 지침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아, 그렇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되는 것이구나. 영영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뭐 20년 이후 정도는 줄 수도 있겠지 라는 부분과, 영토에 대한 부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하르키우 일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뭐 자포리제, 헤르손,
그리고 2014년에 점령했던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 영영 우크라이나가 회복 불가구나. 그것은 러시아 영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미합 중국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키스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안심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네스 대통령,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산된 워딩이 나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중에 역시 핵심은 SNS 수단인데요. 그 수단을 또 이렇게 힘을 받게 하는 게 북한군의 참전 그리고 생포한 북한군의 증언들 그리고 북한군을 통해서 얻게 된 다양한 전리품들을 통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2기는 역시 캠페인 할 때는 24시간 이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전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소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 참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변화된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계속 환기를 시켜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의 우크라이나군이 발신하는 그 정보들을 사실은 어떤 것들은 참인 것도 있고 진실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옳은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계속 발신함으로써 일종의 정보전, 나아가서 이 정보전을 또 AI라고 하는 기술 진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지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아, 저렇구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쌍방간에.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만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게 유럽 침공처럼 북한의 유럽 침공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획득된 정보나 첩보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유리한 방향에서 이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메모장이 되는 거고요. 혹은 북한군이 작성한 고국의 그리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때려잡기 방법 3인 1조 한 명이 미끼가 되고 두 명은 일종의 공중의 화망을 구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AK 소총이 될 것인 소총으로 화망을 구축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이렇게 좀 박살내는 이런 기술들이 메모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 북한의 유럽 침공은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의 맞닥뜨린 위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또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또 무기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는 이런 전환기적 시점에서 북한군을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러 관계는 러북 관계는 후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러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어쨌든 러시아와 유럽연합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상당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물론 러시아가 너무 밉지만 우크라이나도 밉고 그런데 러시아는 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사실은 반절을 수입했던 것이 유럽연합 국가들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유럽 경제가 너무 힘들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에 트럼프의 귀환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어떤 종언을 고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유통기한이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질서는 뭘까? 저는 경제적 현실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가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가치 연대라든지 동맹 이런 것보다 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힘들게 지금 지쳐있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값싼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또 러시아하고 점진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러북 관계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으로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요.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혈맹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군 파병이 주는 의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제 보장에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전 감각,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전입니다. 물론 현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전이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고 마치 1, 2차 세계대전에 보여줬던 백병전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변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가 전쟁에도 기술로서 새로운 무기체계 플랫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모습이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과거에는 사람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이나 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감시 정찰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고 정찰 드론이 하고 식별된 표적에 대해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쏘지 않고 물론 후방에서 박격포라든지 포병이 그런 역할도 해주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지금은 FPV라고 하는 자폭 드론을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고글을 쓰고 실제 현장을 봐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원격 조정이라든지 자율주행 혹은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 플랫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북한군이 체득을 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데이터, 전투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작전 환경에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군사 전략을 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을 한다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어떤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는 참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꽂히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좀 북한을 좀 이용하고 지금 김정은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보상이나 그 정도의 혈맹 관계를 안 맺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과 네. 러북 동맹은 앞으로 최소 10년, 10년이라 하면 푸틴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금 5선이잖아요. 네. 6선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자녀임기 5년과 한 번 더 나오게 된 경우는 11년 정도 더 그가 건강하다면 할 수가 있는 시간과 뭐 김정은 위원장 아직까지는 좀 숨이 차긴 하지만 정상적인 통치가 가능한 시간 최소 10년 정도는 러북 동맹이 유효하고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또 큰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게 된다면 부수적인 효과로 미러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미북 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더 따뜻한 분위기로 가서 새로운 대탄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북 동맹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의 모습은 현격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러북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러북 동맹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파병이 사실 러시아도 필요했지만 북한이 손들고 네. 원해서 파병을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 러시아가 원하지 않았는데 북한군이 온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북한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략적 화양 연화 관계이기 때문에 일몰 관계입니다. 끝이 너무나 보이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근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미러 관계도 온기가 좀 생길 수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미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헥세스 뭐 국방장관 지명자도 핵보유국 북한을 지명을 했는데 저는 그걸 말실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야에서의 인식이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 그래서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정당에서도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삭제를 한 이유도 그런 현실 인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마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아마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위해서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어쨌든 지금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경제는 중국과 워낙 상호 의존성이 컸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막 경제 회복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개인적으로는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몇 년이 되었든 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아마 지금 북중 관계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전례 없는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정 부분 풍선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서로가 서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이미 애증의 관계를 넘은 애증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중재하겠죠. 러시아와 또 중국은 굉장한 뭐 동맹까지는 아닙니다만 제도적으로 전략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이름도 좋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더더욱 미국의 중국 봉쇄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혼자 또 그것을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러시아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북중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북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고 김덕훈 과거 내각 총리가 또 당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런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중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저는 좀 그런 함의로 좀 읽고 있습니다.